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패널 4분 모셨습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전 대변인, 노동일 파이낸셜 뉴스 주필, 조연삼 변호사,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건희 특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 모습 보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 저는 결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통일교의 전당대회 도와달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윤영호 본부장이랑 대통령 만남 주선하셨을까요? 특검 수사 시작되고 윤영호 본부장과 연락하셨습니까? 말 맞추기 시도하셨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들어갈 때와는 달리 13시간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엔 다소 좀 수척해진 모습으로 짧게 대답을 했는데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특검 입장에서 현역 의원을 구속영장 청구를 한다는 자체가 좀 부담일 수는 있죠. 그만큼 특검팀 입장에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 그 입증을 상당 부분 이뤄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진술을 확보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차명폰을 사용했다는 그런 의혹도 이미 밝혀진 바가 있죠.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보게 되면 더 이상 현역 의원이라는 그런 신분에 있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한다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원에서도 일정 부분 납득할 만한 그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 이 구속 기로에 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입니다. 위기라면 위기인 상황인데 불체포 특권을 스스로 포기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이거 굉장히 정치적인 수 같습니다. 정치적 승부수를 예. 던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본인의 그 소셜 미디어에 보면은 이미 문재인 정권에서도 본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쳤지만 결국 그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도 무죄를 받았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그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고, 또 이 돈을 줬다는 사람 측에 대해서 대질까지 해달라라고 했지만 그런 것을 생략하고 묻지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면서 강력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그 죄가 없다라는 얘기와 함께 내가 현역 의원으로서 지금 회기 중이기 때문에 체포, 이게 보면은 그 절차에 대한 어떤 특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내가 무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의 어떤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그런 정치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예. 다만 아시다시피 헌법상 권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되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권성동 의원이 본인의 적극적인 무죄, 무고를 지금 주장하는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체포 동의안 그 절차는 절차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 가결 수순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현실적으로 그 국회법에 보면은 제적 과반수에 출석 과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 관건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떤 식으로 표를 던지느냐인 것인데, 현재의 이른바 내란 특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이다라고 할 경우에는 개인적인 친분이 민주당이 있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로서는 당 표결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쨌든 가결되어서 영장실질심사에 설 가능성 현실적으로 좀 더 높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권성동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를 두고 정치 특검에 비열하고 노골적인 야당 탄압이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같아요. 야당 정치인 중에서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한 사례가 됐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동의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여야 정치인이라고 그 중에 부정부패에 대해서 성역이 있을 수 없다라는 부분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권성동 그 의원과 통일교 측의 유착 관계가 여러 증거 자료로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이 상황 속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권성동 의원이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특검 수사뿐만이 아니라 정치권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구속되면 그렇겠죠. 근데 어쨌든 권성동 의원 누구건 간에
기본적으로 범죄를 범했다 그러면 처벌받아야 되는 건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특히 언론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예. 구속이 되는 게 처벌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변호사님들 다 계시지만 만약 피의자가 뭐 본인한테 와서 변호한다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예. 근데 기본적으로 구속이 되면 뭐 수사에 탄력을 받고 구속이 안 되면 수사에 차질이 있다 하는 것도 잘못된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구속은 얘기한 대로 뭐 도주할 우려가 있거나 뭐 수사에 응하지 않거나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수집됐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예. 청구했다고. 상당한 정도의 증거가 수집됐으면 구속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증거를 수집했는데 왜 구속합니까? 그리고 뭐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상당한 증거를 수집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 기본적으로 뭐 권성동 의원이든 누구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꾸 구속을 해야만 수사에 탄력을 받고 구속하지 못하면 뭐 수사에 차질이 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뭐 특검이 이번 뭐 국민의힘 당사의 뭐랄까 그 당원 명부 예. 이런 걸 가져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요청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뭐 별도 있다. 그러면 하는 필요가 있지만 꼭 권성동 의원을 구속해야만 그런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기본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발부 여부와 본안 판단 결과를 등치시킬 수 없다는 점을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겁니다. 이런 가운데 특검은 오늘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국민에게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자, 김건희 여사 어제 기소 전 마지막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어떤 전략으로 나올 걸로 보세요? 어쨌든 통상은 이제 그 유죄 예단을 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 거부를 하는 그런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 갔을 때에 법원에서 재판장님이 물었을 때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서 조사를 할 때는 예. 법원에 가서 진술하겠다라고 했는데 법원에 가서 물으니까 법원에서도 결국 진술 거부권을 행사를 했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예. 어쨌든 정치적으로서는 상당히 비판이 있었습니다만 헌법적 권한으로서 법정에서도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그 조국 전 장관도 결국 법정에서 진술 거부권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핵심은 관련되는 증거에 의해서 지금 받고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 등에 대해서 다른 증거를 통해서 과연 충분히 입증이 되느냐 이 부분인 것이고 결국 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대응을 하면서 법정에 가서도 김건희 여사 측은 진술 거부권 전략으로 나올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재판에 불출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그거야 그 어떤 방어 전략상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불출석을 할 경우에 재판장의 어떤 이 권한에 따라서 재량에 따라서 불출석을 용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금 걸석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때 재판부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걸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오는 불이익은 피고인 측에서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도 걸석 재판을 하게 된다면 네. 상당히 불리할 수 있고 본인에게 그리고 그 불이익이 이 재판의 형량과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뭐 지금 특검에서는 출석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 지금 이제 재판이 시작된다면 재판에서는 적극적으로 본인을 방어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특검 수사 상황 짚어봤는데요. 추후에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신임 당대표 간에 날선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윤석열 당 윤 어게인을 주장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자는 건지 모릅니다. 비상계엄 내란을 어게인 다시 하자는 건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질문을 보고 빵 터졌습니다.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 대해서는 굳이 제가 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헌법 수호 세력과 헌법 파괴 세력, 민주주의 수호 세력과 민주주의 파괴 세력의 전선이 다시금 형성된 것을 우리는 직시하고 긴장감을 놓지 않고 의원님들께서 총단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이재명 정권과 싸우기 위해 전쟁터로 나가는 출정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야 대표 간의 상견례는커녕 악수를 할지 말지도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보통상 여야 대표가 선출이 되고 나면 의례적으로라도 화합하자, 협력하자라는 말을 하는데 지금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이거 언제까지고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걸 정치라고 해야 되나요? 두 사람 간의 이런 그 뭐 감정 싸움 이런 것들은 참 유치한 싸움이죠. 한마디로 그 왜 유치원생들이 나 너가 안 놀아 뭐 이런 식의 그런 싸움을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민주당이 지금 거대 여당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손을 내밀어도 뭐 협치를 하자 그래도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참 보기 참 딱하다 하는 말밖에 할 수 없고요. 지금 뭐 여론조사 구체적인 수치를 들 필요는 없지만 민주당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초창기보다. 그 왜 그러냐? 예. 저 민주당 영청래 대표의 유치한 언덕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제대로 정신을 차려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장동혁 대표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을 조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예. 야당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그 위안부 합의라든지 또 징용공 배상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강경했습니까? 뭐 삼전도의 굴욕이라고 얘기했고 뭐 글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강간당한 그런 딸의 뭐를 동의도 구하지 않고 부모들이 돈 받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는 모습 어떻습니까? 대통령 돼서는 예. 아이 뭐 가서 뭐 그런 거 이의제기 않겠다 하고 뭐 속된 말로 아리가또 하지 않습니까? 그런 선거 때 한 얘기와 선거를 통해서 대표가 된 다음에는 조금 달라졌으면 되겠고 달라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노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점 짚고 넘어가겠는데 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반론을 또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지금 이렇게 여야 대표가 악수를 할지 말지도 알 수가 없는 이 상황 책임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책임이 양쪽에 똑같이 있지 예.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조금 더 여당 대표가 포용력 있게 손을 먼저 내밀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예. 또 야당 대표가 새롭게 선출된 만큼 이제 야당 대표도 협치에 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어느 쪽이 지금 일방적으로 잘못을 얘기하는 것은 뭐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문제는 양당의 대표가 선출된 만큼 이제부터 양당의 대표가 국민들 앞에서 책임 있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 정기국회가 아마 그런 모습을 평가받는 자리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정기국회라는 게 원래 양당이 총력전을 다해서 화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법률안이라든지 국감이라든지 아니면은 예산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이런 100일간의 대장정이 이제 눈앞에 펼쳐지게 될 텐데 그 과정들 속에서 어느 당이 좀 더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잘 평가하실 것이다. 야당은 야당대로 또 여당은 여당대로 국민들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치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어제도 양당이 공히 뭐 연찬회 워크숍들을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예. 앞으로 이 과정들 속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평가받게 될 것이고 그 과정들 속에서 여야가 협치를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 누가 먼저 손을 내미느냐 이런 부분들은 좀 관심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여야 모두 연찬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뭐 각각 다 강한 목소리들이 나왔는데 민주당에서는 개혁 완수를 강조를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드라이브를 시동을 걸 태세였어요. 그렇습니다. 여야가 어느 곳에 했느냐? 예. 0 정도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인 민주당은 5성급
특급 호텔에서 이와 같은 행사를 했는 그렇습니까? 반면에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 연수원회에서 예. 현재의 여야 간의 어떤 그 기세를 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그런 같고요. 차이가 있었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 추석 이제 9월 달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되니까 10월 중순에 있는 추석 전에 속전속결로 이른바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개혁 입법 200여 개를 적극적으로 통과시킨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번 국회 같은 경우에는 건국 이래 있었던 그 검찰청을 아예 역사 속으로 보내버리는 그런 정부 조직법 개혁, 그리고 또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 임기와 공기업장의 임기를 같이 맞추는 공공기관 운영법, 이런 부분들을 지금 한꺼번에 다 통과시킨다라고 하는데 예. 과연 이와 같은 것이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어떤 쟁점 법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는 것처럼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발, 과연 그에 대한 결과는 결국 민주당이 지지율로서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여야 간 전운이 감도는 상황인데 국민의힘이 법사위 간사에 파격적으로 나경원 의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6선 위원장에 5선 간사예요. 굉장히 법사위장이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보통 간사라고 한다면 재선 의원들이 많이 맡는 자리긴 하죠. 물론 법사위가 굉장히 중요한 상임위라고 불려지긴 하지만 이례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 원내대표 출신이기도 하고 다선 의원, 5선 의원이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연찬회를 통해서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간사로 내정하면서 했던 말이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겠다라는 그런 취지였어요. 법사위 간사로서 여러 가지 현행 법안들에 대해서 심사를 하면서 그 법안의 그런 잘잘못을 가린다거나 그 부분을 지적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일성으로 이런 폭주에 대한 그런 브레이크를 걸겠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법사위가 굉장히 기행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국민들에게 유리하게,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가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개혁 법안들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지 않겠습니까? 이 법안들은 갑자기 나온 법안들이 아니고요. 지난 총선과 지난 대선을 통해서 국민들의 눈높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각종 개혁 법안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경원 신임 간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여야 합의를 통해서 건전한 그런 법사위 문화를 만들어주는 것이 국민에게 더욱더 유리하고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지도부 회동을 지시하면서 협치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법적인 야당의 대표가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출되면 대화해야 돼요. 당연히 대화해야죠. 야당을 배제해서는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힘들더라도 대화는 당연히 해야 돼요. 분명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서 식사하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영수회담이라면 저는 영수회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형식과 의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저는 영수회담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동혁 대표 입장으로서는 여러 명이 하는 그런 회담에 가서 들러리처럼은 안 서 있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거든요. 1대1 회담을 하고 싶다는 얘기 같습니다. 글쎄요, 대통령실에서는 제안을 했다는 것이고 장동혁 대표 측에서는 제안도 안 왔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도 좀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셨는데 제안도 안 했겠습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동혁 대표의 생각은 1대1로 만나고 싶다. 그런 건데 대통령께서는 1대1로 만나셔야죠. 왜냐하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대화는 사람과 하는 것이고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인데 만약에 지금 여야 대표 함께 만나면 할 수 없이 악수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화도 해야 되고. 근데 정청래 대표가 만나고 싶겠습니까 지금? 안 만나고 싶을 거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 측하고 1대1로 만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야당 대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거 다 들어주고 잘 알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면 되니까 저는 1대1로 만나는 거 별로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미 정식 제안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런 회동을 놓고 좀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저는 뭐 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정식 제안이 오면 검토하겠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씀하시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이 그 국회로 장동혁 대표를 찾아가서 축하의 난을 전달하면서 대통령께서 그 귀국하시는 대로 자리를 만들겠다, 초청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적으로 이미 초청은 제안은 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을 무슨 뭐 공문을 통해서 받아야 정식 제안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안을 받았니 안 받았니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소지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의제나 형식을 지금 말씀 주시는데 사실 의제를 만약에 정하게 되면은 야당 입장에서는 더 불리해지는 겁니다. 대통령께 야당 입장에서 하시고 싶은 얘기를 전체를 구애 없이 다 할 수 있는 자리를 스스로가 부폭을 좁히는 그런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요. 형식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야당 대표, 제1야당의 대표를 만나는데 700여일 걸렸습니다. 그리고 식사도 안 하고 그냥 차 한 잔 마셨습니다. 이런 그 형식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만나서 야당의 입장을, 국민의 입장을 정확하게 대변하겠다 하는 그런 자세라면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야당의 장동혁 대표가 하셔야 하실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어찌됐건 1대1 회담을 원하는 듯 보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건 여야 대표 회담이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가 어떤 입장을 보일지도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야 같은 테이블에 앉고 싶겠죠. 다만 이것이 양자 회동이냐 아니면 민주당 대표까지 있는 3자 회동이냐 이런 형식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여야뿐만 아니고 다른 군소정당까지 다 모이는 이런 사실 다양한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그와 같은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하듯이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제안했는데 또 무슨 얘기냐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행사를 할 때는 의전이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고 하면 과연 이와 같은 여야 영수회담 제안은 좋았습니다만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정청래 당 대표 같은 경우에도 본인 정치를 하는 상황 속에서 이 당과 어떻게 보면 용산 사이의 어떤 할랭기류 이런 부분들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재명 대통령 과거 발언과 관련해서 다소 거친 표현이 언급된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